자, 표의 크기 조정할 때는 여러 가지 키가 있는데 제가 하나 적어 드릴게요. 컨트롤 키 누르시고 더하기 방향키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표의 전체 크기가 변합니다. 조금 글자를 크게 할게요. 자, 컨트롤 방향키 하면 표의 전체 크기가 변한다 그랬어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 전체를 위에서 아래로 한 칸, 다른 말로 한 열이죠. 한 열을 블럭 씌워서 컨트롤 방향키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표의 오른쪽 끝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이게 바로 컨트롤 키의 특징이에요. 표의 전체 크기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표의 바깥 크기 쪽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Shift 방향키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Shift 방향키는 표의 전체 크기 변화가 없어요. 뭐만 변하냐면 극한의 크기만 변해요. 한번 해볼게요. Shift 누르고 방향키 왼쪽. 어떻게 돼요? 내가 갖고 있는 표의 칸은 변하는데 여기 표의 오른쪽 끝은 변화가 없죠. 그래서 Shift를 누르고 방향키를 움직이시면 표의 전체 크기는 안 변하지만 내가 쓰고 있는 칸은 변하는 거예요. 되셨죠? 상하도 적용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컨트롤 키 누르시고 아래로 조금 키워주세요. 조금 키워야 됩니다. 조금 키우시고 이제 내가 여기 첫 칸만 블럭을 씌웠어요. 첫 칸만 블럭 씌우면 이제 공간이 있죠. 내려갈 공간이 있어야 내려갈 수 있어요. 공간이 없으면 못 내려가요. 그래서 조금 키우신 다음에 Shift 누르고 아래로 내리면 전체 아래 크기는 변화가 없는데 이 칸의 크기만 커지는 거죠. 위아래가. 그래서 표 전체 크기는 영향 없고 이 한 칸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되셨죠? 근데 컨트롤 누르고 아래로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표의 아래쪽이 계속 커져 버립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표를 만들었는데 나 이거 표 전체 크기 변화 없이 얘만 붙이고 싶은데 할 때는 Shift 눌러서 하시고 그 다음에 전체 같이 커졌으면 좋겠다 할 때는 컨트롤 눌러서 하시면 돼요. 이게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위에 거를 쭉 블럭 씌워서 이걸 통째로 합치고 싶어요. 합치는 걸 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M자 눌러도 되고 M자를 외우기 힘드시면 마우스 오른쪽 셀 합치기 보면 M이라고 적혀있죠.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M을 외워서 M만 쓰시는 게 훨씬 작업 속도가 빠르고 편합니다. 저희는 안 익숙하니까 일단 셀 합치기를 눌러서 합쳐볼게요. 그럼 이렇게 합칠 수 있죠. 되셨나요? 다시 오른쪽 이번에는 M자로 합쳐볼게요. 오른쪽에 4개를 블럭 씌워서 키보드에 M을 눌러보세요. 그럼 바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하고 클릭하는 것보다 훨씬 편해요. 자, 그럼 이제 셀 병합은 하실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셀 나누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셀 나누기 할 건데 저희가 여기 위에 합친 영역을 블럭을 씌울 거예요. 블럭을 씌워야 셀 나누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블럭이 안 씌워졌어요. 어떻게 씌우냐면 여기 빈 칸에서 아래 칸으로 내려가요. 그럼 영역 지정되죠? 그때 다시 위에만 클릭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다른 것까지 포함했다가 얘만 하시면 돼요. 여기 안에서는 절대 영역 지정이 안 돼요. 근데 키보드로 하면 영역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자, 다른 곳을 눌렀다가 여기만 클릭해 볼게요. 커서가 깜빡깜빡거리죠? 키보드 F5를 누르면 표 안에 블럭 설정이라는 단축키예요. 근데 이거 외우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우리가 전문적으로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F5 외우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크게 범위 씌워서
하나 클릭한다라고 하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합니다. 근데 외우실 수 있는 분은 외워서 써도 무방해요. 자, 이제 마우스 오른쪽 셀 나누기라고 있죠. 옆에 보면 S라고 단축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취업을 하셔서 한글 문서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셀 나누기를 마우스 오른쪽에서 클릭하셔도 되지만 단축키 S를 이렇게 보시다가 외워지시면 S 눌러서 하는 게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자, 저희는 안 익숙하니까 셀 나누기를 클릭할게요. 클릭. 그러면 줄하고 칸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밑에 하나, 둘, 셋, 넷, 5개의 칸이 있죠. 5개의 칸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줄 수를 해제하면 칸 수가 자동으로 체크가 돼요. 우리 몇 칸 만들어야 되죠? 5칸. 5 하시고 나누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칸이 안 맞아요. 맞는 분도 있겠지만 안 맞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시프트로 조정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밑에 영역을 전체 블럭 씌워요. 됐나요? 마우스 오른쪽 셀 너비를 갖게라고 있어요. 그쵸? 셀 너비를 갖게를 클릭하시면 너비가 전부 똑같아지기 때문에 새로 만든 거는 무조건 너비를 갖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너비를 갖게 하면 같아집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블럭 씌운 상태에서 해볼게요. 블럭 씌운 상태에서 여기 경계선 있죠? 좌우 화살표가 나올 거예요. 좌우 화살표가 나올 때 왼쪽으로 당겨 볼게요. 뭐 한 거랑 똑같아요? 블럭 씌우고 시프트 방향키 한 거랑 똑같아요. 그쵸? 이 상태에서 나는 이 모양으로 꼭 하고 싶다. 위에도 여기 너비처럼 줄이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경계선을 잡고 당겨 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시프트 방향키보다 그냥 마우스로 쓰는 게 편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표를 맨 바깥쪽에서 잘 움직여 보시면 좌우 화살표가 나옵니다. 좌우 화살표가 나올 때 줄여 볼게요. 얘를 줄이니까 얘가 하나만 줄어들죠. 전체를 똑같이 줄이고 싶었는데 그 작업이 안 되죠. 그래서 되돌리기로 다시 원장 복귀 시킬게요. 그리고 전체 블럭 씌울게요. 되셨나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줄여볼게요. 어떻게 돼요? 컨트롤 누른 것처럼 전체가 같이 줄어들죠. 그래서 나는 컨트롤 방향키, 시프트 방향키 하기 싫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작업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작업을 할 때는 내가 마우스 조작이 굉장히 능숙해야 돼요. 근데 컨트롤 방향키는 마우스 조작이 능숙하지 않아도 딱딱 정해진 칸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초보자가 쓰기에는 컨트롤 방향키, 시프트 방향키가 더 편해요. 딱딱 칸이 정해져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 이제 모든 방법을 다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표를 하나 만들 건데 여러분들이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제 여기 블럭을 쫙 씌워주세요. 블럭 씌우고 저희가 영어를 외우는 게 정말 편합니다. 선을 라인이라 그러죠. 라인의 첫 글자가 뭐죠? L이죠. L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셀 테두리 배경에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 줄 선을 골라주세요. 실선을 고르시고 밑에 보면 굵기라고 있어요. 굵기를 저희가 0.7로 할게요. 0.7로 굵기를 선택해도 실제 굵기는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바깥쪽을 눌러야 바깥쪽의 굵기가 변합니다. 됐나요? 그리고 설정을 누르셔야 돼요. 그리고 ESC 눌러서 블럭 설정을 해제해야 테두리 굵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제
한글하고 엑셀이 조금 다른데 테두리 선 넣는 건 엑셀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를 안에 색을 한번 넣어 볼 거예요. L 누르고 블럭 설정한 상태에서 L 누르고 실선을 골랐죠. 그리고 굵기는 0.2로 하고 색깔을 파란색을 골라줬어요. 그리고 여기에 가로로 가는 색을 파란색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색깔을 빨간색으로 고르고 위아래로 했는데 옆으로 간 색이 뭐가 돼서 버렸어요?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어 버렸죠. 이 엑셀은 선마다 따로 작업이 되는데 한글은 무조건 한 번 적용하고 닫아야 되고 또 다시 한 번 적용하고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동시에 작업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글은 작업할 때마다 따로 작업해줘야 돼요. 그러면 가로로 파란색 다시 해볼까요? 안 됐죠? 다시 한 줄선 굵기는 0.2 색깔은 파란색인데 옆으로 가는 선만 하겠다. 그리고 설정해주면 빨간색은 위아래, 파란색은 옆으로가 됐어요. 근데 이 작업이 동시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한 번씩 해줘야 돼요. 되셨죠? 그러니까 테두리도 바깥에 굵게 안에는 얇게 이게 동시에 안 돼요. 일단 바깥에 굵게 하고 안에 얇게는 또 따로 한번 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